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원이고 올해로는 32살이 되는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3년이 넘어갑니다. 남편하고 둘 사이에 아직 아이는 없어요. 가끔씩 사연을 듣는데 거의 다 남자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도 보내도 되는 게 맞는가 싶어서 제 이야기를 썼다가 지웠다가 몇 번을 고민했네요. 그리고 용기 내서 이렇게 저희 이야기도 한번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결혼 첫 해에는 다리가 후달거릴 정도로 쉴 틈이 없었는데 그게 1년 차가 지나고 2년 차가 지나니 남편이 어느 날은 피곤하다. 어느 날은 자기가 기침이 조금 심하고 목이 간지러운 것 같은데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겠다 등등 갖은 이유를 대면서 저를 점점 피하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서 알려준 잘 생길 것 같은 날이 아닌 이상에는 정말 저녁 먹고 와서는 씻고 나와서 애초에 등을 돌리고 제 반대쪽을 향해서 자고 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제게서 돌려버린 등이 얼마나 야속하던지. 지난 4월에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도 풀리고 인원 제한도 풀리고 그래서 모처럼 회사에서 회식을 했네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규모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전 직원 회식이래봐야 10명 남짓한 인원이라서 그렇게 거창한 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원 제한 풀렸다고 급작스럽게 시작한 회식이라 메뉴를 뭘 먹을지 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회사 주변 번화가를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근처에 있는 장어집으로 정해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마리당 가격이 어마무시했는데 다들 자기 돈 나가는 거 아니라고 양이 꽤 많았는데도 인원수대로 시키다 못해 추가를 해서 먹더라고요. 술도 많이 마시고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데 다들 오랜만에 술 마시러 나와서 그런가 입가심을 하자고 2차들을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1차 때 장어집에서 엄청나게들 마셔서 술들이 조금 된 상태에다가 배도 많이 불렀을 텐데 더 들어가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2차 가서는 그냥 생맥주를 하나 시켜서 조금씩 나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저보고 술이 엄청 세다고 놀라더라고요. 그도 그런 게 제가 입사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리두기가 시작돼서 제가 참석한 회식 자리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저희 주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상태였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주량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덕분에 직원들이 저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전체의 여직원이라고는 저 한 명뿐인데 다들 여자인 저보다 술을 못 마셔서 어디다 써먹나 싶었어요. 아무튼 이 회사에서 저만 신입 직원이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기들끼리 오래되었다 보니 저는 안중에도 없는지 아니면 술이 좀 돼가지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들 대화를 나누는데 필터링은 전혀 없고 거침없이 제가 듣고 있던 말던 자기들 할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장어를 먹으면 뭐 하냐고 쓸데도 없다고 하고 다른 나이가 좀 있는 직원은 장어가 조금 모자란 것 같다. 아래에 아무 기운이 안 느껴진다면서 꼴이 좀 욕심을 내서 먹을 걸 싶었다며 아쉬워하고 있었고요. 그러니 뭐 쓸데도 없는데 거기에 기운을 차려서 뭐 하냐고 다들 농담을 그렇게 주고받더라고요. 제가 듣고 있는 걸 의식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남직원들 전부 다 그런 농담을 한마디씩 꺼내고는 희죽거리면서 슬쩍슬쩍 제 눈치를 보는 게 제 반응이 어떤가 보려고 일부러 그런 농담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튼 저도 그런 농담 한다고 내숭 떨면서 싫어하는 성격도 아니고 제가 거기서 어려워하거나 민망해하면 이 사람들은 충분히 그런 식의 농담을 더더욱 많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받아줬습니다. 어쨌든 저도 나이가 32이라 알건 다 알고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쓸모가 없기는 왜 없냐고? 쓸모없는 건 우리 남편이 쓸모가 없다고 한마디 보탰어요. 저를 난처하게 만들려고 던진 농담에 제가 저렇게 나오니 다른 직원들 모두가 저를 마치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싶은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이야기가 궁금했는지 술을 더 시키더니 제가 마시고 있던 맥주잔에 소주를 들이부으면서 저보고 수맥으로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아까와는 다르게 눈이 말똥말똥해서는 제가 좀 더 이야기해 주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조금 당황스럽긴 했죠. 제가 괜히 얕잡아 보이지 않으려고 받아친 농담인데 남의 집안 일이 뭐가 그리 궁금한지
남직원들이 무슨 일이냐면서 저보고 이야기를 해보랍니다. 솔직히 이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생각이 있나 싶은 것보다 혹시나 제가 남편에게서 느끼는 부족함을 자기들이 채워줄 수는 있지 않을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로 결혼 3년 차에 접어드는데 남편이 해가 바뀔수록 힘이 빠지는 게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저도 술이 조금 올랐는지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남직원들 사이에서 제가 먼저 꺼내기는 조금 나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했는데 한 가지씩 꺼내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끝도 없이 그동안 쌓여있던 게 한 번에 쏟아져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전부 다 남편한테 공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원래 그런 거라고 하면서 연인이 부부가 되고 부부는 다시 가족이 되는 거라고 하면서요. 원래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 말이죠. 남편이 피곤한 것도 이해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회사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저는 안 피곤하고 남편만 피곤한 건 조금 불공평하다고 따졌더니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남자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듣다 화가 나니 당신들도 우리 남편하고 똑같이 그러느냐 따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고개를 끄덕이는 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리스더군요. 그러니까 비교적 신혼인 제 이야기가 처음에는 흥미로웠는데 한 달에 한 번도 힘겨워하는 남편에 대한 불만 이야기에 다들 남편에게 공감하는 듯한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잘못한 거 마냥 남편 좀 이해해 주라고.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슬슬 집에 갈까 했는데 직원들도 다 집에 가기 싫었나 봐요. 모처럼 오랜만에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고 인원 제한도 눈치 볼 게 없으니 노래방을 가잡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노래방까지는 따라가기 싫었어요. 저 혼자만 여직원이기도 하고. 하지만 막내 직원인데 뭐 힘이 있겠나요? 그냥 끌려가듯이 따라서 노래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회사 회식 자리에서 노래방은 좀 더 시끄럽고 술이 얼큰이 취해가지고는 트로트나 신나는 노래만 부를 줄 알았는데 나름 선곡하는 것도 장르가 다양하고 괜찮더라고요. 저 빼고 다들 신이 나서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회식에도 미련이 없고 재미도 없어서 한참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중에 혼자 쓱하고 몰래 빠져나갈 계획이었어요. 갑자기 시끄러운 노래가 나오더니 직원들이 하나둘씩 일어나서 아주 정신줄을 놓고 놀기 시작하길래 때는 이때다 싶어서 그때 자리를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으려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제 등 뒤를 쿡 찌르더군요. 과장님이 제가 나가는 걸 눈치챘는지 따라 나왔더라고요. 회식 중간에 말도 없이 사라지는 건 예의가 아니다 보니 저도 속으로 혹했습니다. 무슨 변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남편이 빨리 오라고 연락이 왔다고 둘러댔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다 들켰다 싶어서 다시 회식 장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제 손을 확 잡아 끌더니 둘이 같이 도망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멀리 돌아서 있는 세계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요즘 세계맥주집은 장사가 안 되는지 아무도 없어서 오히려 카페보다 조용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둘이 맥주 한 병씩 가져다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네요. 그러면서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도 주저리 나누게 되었는데 솔직히 그때는 술 기운이 좀 올라있던지라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대화만 나눴었거든요.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장면은 과장님한테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하면서부터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남편한테 연락이 와서 간다고 하는 게 거짓말인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러니 과장님이 하는 말이 나도 남편이고 맞벌이 부부라서 알고 있다고. 남자들은 보통 아내가 회식에 가서 늦는데 연락이 없으면 그건 아내가 늦으면 늦는 대로 일찍 잠들었거나 아내가 회식 중인 틈을 타서 친구들하고 같이 한 잔 땡기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남편이 여태 안 자고 기다리면 그건 기다리는 대로 남편이 위처증이 있거나 아내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니 애초에 회식 자리에 나오질 않았거나 1차에서 집에 갔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과장님한테 간파를 당해버렸으니 마치 제 머릿속을 전부 다 홀랑 보여준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얼굴이 홍당무 마냥 새빨갛게 되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니 과장님이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 상황을 맞추었으니 저도 와이프 입장으로 과장님 아내분이 과장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닌지가 대충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했어요. 과장님도 저랑 같은 상황이신 것 같다고 하니 과장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고개를 바짝 채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과장님 아내분이었으면 지금 이 시간쯤이면 회식이고 뭐건 간에 10분 간격으로 연락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과장님 아내분도 지금 과장님이 어디서 뭘 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하나도 없을 테니 과장님 부부도 저희 부부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아니겠냐고 넌주시 떠보듯이 물어봤습니다. 과장님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그걸 이제 눈치챘냐고 말하더라고요. 아까 이미 장어집에서 이야기한 대로라고 하면서 회사 다니는 전 직원이 지금 우리랑 같은 상황일 거라고 의리상으로 부부라고 하는 거지. 집에서는 서로 살갑만 스쳐도 짜증이 나는 상황일 거라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결혼 3년 차밖에 안 돼서 불만을 가졌을 뿐인데 과장님 말을 들어보니 사랑의 유통기한은 2년 정도라고 하면서 그마저도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냥 헤어지지 못해 살고 있을 뿐이지. 아마 100 중에 90 모든 부부들이 우리처럼 살고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세상의 부부들이 심심해서 어떻게 사냐고 학을 떼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 과장님이 하는 말이 심심한 건 알아서 풀으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 하면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때 딱 알았네요. 과장님이 원하는 게 뭐고 노래방에서 몰래 나가는 저를 따라온 것부터 집에 그냥 가도 된 건데 이렇게 3차 자리를 따로 만든 것까지 그리고 1차 때부터 제가 스스로 말하기 조금 민망할 정도의 개인사를 말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과장님하고 맥주집을 나와서 아침이 밝기 직전이 돼서야 집에 돌아가게 되었네요. 과장님 덕분에 따로 씻을 필요는 없어서 집에 와서 양치만 하고 잠들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 남편은 주말이라고 혼자 있는 저녁을 아주 신명나게 즐기다가 뻗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침이 다 돼서 들어온 것도 모르고 부스럭대는데도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가 돼서 출근했더니 과장님이 출근을 안 했더라고요. 아침이 다 돼서 저랑 같이 나왔으니 집에서 혹시 무슨 일이 난 게 아닌가 걱정이 되던 차였어요. 그런데 회사 이메일로 과장님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거기에는 과장님 집 주소가 써 있었고 아내는 출근 중이라 집에 없다고. 오고 싶으면 오라고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저도 딱히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 말해서 몸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반차를 내고 퇴근했습니다. 과장님이 회사 근처에 살아서 찾아가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 왔다고 말하기가 무섭게 과장님이 집 앞으로 저를 데리러 나오더군요. 신축 아파트라 부담스러운 게 있었어요. 아무래도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부터 제 차 번호까지 다 기록이 남는 데다가 아파트 현관부터 엘리베이터까지 다 기록에 남으니까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밖에서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냐고 물어보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은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는가 싶었습니다. 아마 사각지대는 없을 텐데 최대한 몸을 숨겨가며 과장님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저한테 말해주기를 그날 맥주집에서 제가 과장님 아내분에 대해서 추측한 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과장님 부부는 이미 그런 걸 초월했다고 하고 결혼 생활은 유지하되 자유로운 만남에 대해서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하는 것까지 합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인즉슨 과장님 부부는 아이도 있고 사회적인 눈치도 있으니 서로 자유로운 만남을 추구하면서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말이죠. 솔직히 저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나서 허울뿐인 부부 사이를 유지하는 게 뭐가 큰 이유가 있나 싶었거든요. 과장님은 아이의 올바른 정서 발달을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라고 했고, 어차피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과학적 사랑의 유통기한이 지내버린 두 사람인데, 그걸 사회적 눈치 때문에 억지로 서로를 구속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자유롭게 연애를 하며 연애 상대가 누구인지 일절 관심 갖지 않기로 했답니다. 단, 아이에게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해주기와 자유로운 연애일 뿐이지 이혼은 하지 않는 걸 가장 우선적인 전제 조건으로 말이죠. 아직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매일 똑같기만 한 결혼 생활인데 어떻게 보면 활력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과는 자유로운 만남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남편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것도 활력소가 될 수도 있는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남편과 저 사이를 파탄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저를 만나는 데 있어서 아무 걱정 없는 과장님을 보면 저도 언젠간 남편에게 말하는 게 마음의 짐이 한풀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역시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는 건 남들이 볼 때 떳떳하지 못한 이 상황을 남편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도 저는 나름 행복합니다. 부족함을 참아가며 매일같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부족함을 채우고 나서 남편에게 화풀이 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며 제 가정을 위해 충실할 수 있는 이 지금이 말이에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